오셨습니까? 자, 오늘은 니체 하겠습니다. 마음의 빛을 품어야 희망의 빛 또한 알아볼 수 있다. 보살 오셨구나. 네네.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해도 자신 안의 빛과 자결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희망의 그 어떤 것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 자기 마음에 빛을 품지 않을 때, 이 빛을 저는 이제 공부하는 쪽으로 가지고 올게요. 보는 마음, 자기가 자기를 보는, 지켜보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품지 않으면 희망의 빛 또한 알아볼 수 없다 하잖아요. 진짜 자기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네네. 이렇게 딱 바꾸면 정확하죠, 그죠? 네. 여기서는 이제 새 속에서 그냥 쓰는 말로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의 빛을 품어야 희망의 빛 또한 알아볼 수 있다 해도 마음의 빛을 어떻게 품지? 이러거든요, 다들. 그죠? 이런 말은 있어도 마음의 빛을 품을 줄 몰라요, 사람들이. 이걸 한 번도 사유해보고 자기 스스로가 이런 걸 생각해보지 않으면 이런 말은 있는데 스스로 경험해보지 않아서 마음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또 희망 또한 자기한테 찾아와도 알아볼 수 없겠죠. 희망이 와도. 네. 그거예요. 여러분이 금을 모르면 금이 내 앞에 와도 금을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글귀를 보실 때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용어를 바꿔봐요. 네. 마음의 빛 이런 것을 지금 보는 마음, 눈앞에 그 마음, 지켜보는 마음, 이렇게. 눈앞을 제가 늘 보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네, 이렇게 바꾸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을 때 자기한테 희망이 와도 알 수 있고, 또 이제 불행이 와도 알 수 있고, 감정이 상해도 알 수 있고, 감정이 안 상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계속 앞쪽에 있는 것은 다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있는 거는 계속 알고 있죠. 네네.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네. 지금 보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듣는 것도 알고 있고, 느끼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알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죠? 네. 그게 여러분들이 무엇이 변하지 않는가. 네. 오, 네네네, 오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서세요, 어서오세요. 아버지네 드럼도 있고. 일찍 오셨네요.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먼 길 오시느라고. 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마음이 자꾸. 네.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는 것은 보라고 하면 심심해서 못 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앞을 자세히 못 보는 거예요. 눈앞을. 네. 눈앞을 조금만 보면 뭐 아무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 따분하고 심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눈앞을 안 보고 금방 이제 그쪽에서 마음을 확 돌리면은 변화무쌍한 마음이 막 돌아가잖아. 그죠? 영상이 돌아가듯이.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는 이제 쾌락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은 그냥 자기가 말할 때 아주 즐거워야 쾌락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 공부를 한다고 조금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무엇이 쾌락인 줄 알아요. 네. 이것 말고 다른 걸 여러분이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게 쾌락인 거예요.
예, 불교에서 쓰는 용어로 쾌락이라는 것과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쾌락은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쾌락은 광범위해요. 이것 말고는 다 쾌락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쪽에 두지 않으면. 예. 그래서 저 끝에. 네. 네. 그래서 이 공부가 만만치가 않은 게 여러분이 너무 습관적으로 쾌락을 즐기는지도 모르고 쾌락에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한 번은 나와 봐야 이게 쾌락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온통 쾌락뿐이면은 이게 쾌락인지 쾌락이 아닌지 몰라요. 우리는 상대적인 비교가 있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온통 쾌락이면은 쾌락인지 몰라. 내가 이게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예요. 이게 온통 이게 나니까 나한테서 한번 빠져나와야 이게 낫지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이 이 본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로 기결되지 않는 게 없어요. 이 공부는. 예. 어떤 걸 갖다 붙여도 한쪽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어요. 네. 왜?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나의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마음이라면 마음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음 안에서만 살아요. 예. 한 번도 나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주 바깥에 나가볼 수가 없잖아요. 우주 바깥에. 우주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략 난감인 거야. 예. 그래서 이거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정사를 구분하기가 힘든 거예요. 어떤 것이 나고 어떤 것이 나가 아닌지. 예.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 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허공이라면 허공이고 눈앞이라면 눈앞이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마음이 있고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한번 보는 거예요. 움직이는 마음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힘든 거지.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네. 그 움직인다라는 건 전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쾌락에 젖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움직인다는 거. 그게 요즘 애들은 휴대폰이나 뭐 TV 없으면 금방 심심하다고 막 난리잖아요. 그죠? 그거에 이제 노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는 그 심심함에 거의 노출이 돼 있어서 그냥 젖어 있었어요. 그 심심함을 그냥 즐겨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밖에 나가서 흙장난을 하거나 풀을 뜯거나 그러면서 그 심심함을 계속 보잖아요. 네.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럴 새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나한테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부터 우리는 정신 자체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변화하는 거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눈, 귀, 코가 다. 예, 오감이 전부 다 노출시켜 있으니까. 잠시도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예.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렇게. 그래서 희망의 빛 또한 알아볼 수 없는 게 늘 희망이에요. 이게 눈앞은 늘 희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어떤 게 희망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자나깨나 늘 이게 희망이겠죠.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희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 자고 일어나면 늘 불행해. 그죠? 그건 완전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똑같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동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살고 있고 그때도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왜 부처님은 매일매일 평화롭고 행복하고 열반적정이고 무상고 무아의 삶을 사셨고 우리 늘 아상인상 중생상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그 삶을 살고 있는 거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 동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다른 세계를 넘나들어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자체에서 내가 마음 한번 돌리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의 그 어떤 것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다 말해주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말해주는 걸 못 알아차리거든요. 예. 여기서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시너지 효과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못 알아듣고 못 보니까 그게 희망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그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투자 얘기를 해주는데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투자가 왜 어렵냐 하면 그 시장에서 말하는 바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게 눈앞을 계속 보면 이 눈앞에서 말하는 바가 있거든요. 느껴져요. 예. 왜 이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시장에서 흐르는 그 차트를 보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말하는 걸 내가 계속 보면서 이해하고 알아차려서 거기에서 직관력을 키워야 돼요. 직관력을. 그 기술적인 건 아무리 해봐도 여러분들은 늘 기술적이라는 거는 변하거든요. 네. 그건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순간순간은 되겠죠. 근데 그렇게 편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마음이. 근데 이제 그런 투자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죠? 내 돈을 넣어놓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볼 수 있느냐. 근데 내가 그걸 불구경 하듯이 볼 수 있는 직관력을 키운다면 아무 상관이 없겠죠. 왜? 시장에서 말해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말해주는 거를 지금은 내릴 때다라는 생각 얘기해주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 내리는구나. 지금 오를 때다 하면 아 오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그걸 보고 그냥 그때 맞춰가지고 더 넣고 빼고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없어요. 예. 이 공부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행복하다면 상관없어요. 투자를 하셔도. 근데 매일매일 불편하고 불안하다. 그럼 다시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걸 그만두고 다시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나를 점검하고 그냥 그걸 그대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볼 수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똑같잖아요. 보살님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죠? 그거처럼 불구경 하듯이 볼 수 있느냐는 거지. 내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지 않을 만큼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느냐. 남편에 대한 마음도 자식에 대한 마음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느냐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온전히 내가 여기에서 객관화시켜서 내가 떨어져서 나를 볼 줄 알 때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강 건너 있어요. 그럼 이게 불이에요. 이걸 불구경 하듯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죠? 이 강 건너에서 저쪽에서 나를 불이에요. 불구경 하듯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내가 투자하는 주식의 차트예요. 차트를 저 강 건너에서 불구경 하듯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편하지 않겠어요. 그죠? 투자해갖고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편하면 그건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투자했는데 너무 편하고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도 다른 사람한테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나도 쓰고 나머지 돈은 다른 사람한테 또 조금씩 이렇게 돌려줄 수 있다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거예요. 제가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돈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돈에 이 공부를 다 갖다 대면은 여러분들이 가히 돈에 날 편안하다는 얘기를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는 것만큼 편안한 만큼 내가 나를 볼 때 편안해야 되는 거야. 예. 그죠? 우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면 그렇게 간절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려면 돈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네. 지금 남편이 없어도 별로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 민낯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예, 돈이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뭐 아무리 여러분한테 마음에 빛을 품으라 해도 돈에는 장사가 없는 거야. 좀 비치고 뭐고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 공부는 그냥 10만 8천리 멀어져 가지고 어디 갔는지도 없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럴 때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눈앞에 여러분들이 지켜보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럴 때도 불구하고. 네. 만약에 집안 식구 누가 하나 교통사고가 났다. 근데 그때 바로 허둥대지 않고 이걸 잡고 그 교통사고 난 지점을 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허둥대고 가는 거와 내가 이걸 잡고 중심을 잡고 가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네. 근데 벌써 난 거기 가기 전에 벌써 마음은 그쪽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이 거기서 막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생각을 나를 두려움에 엄습하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벌써 보험회사 와서 일 처리가 다 됐어. 내가 생각했던 그건 일어나지도 않아. 사람 너무 멀쩡해. 그죠?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헛겁할 때 있잖아요. 가서 봤는데 아무것도 안 해야. 근데 마음에서는 막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거기 갈 때까지. 그죠? 어마어마하게 이게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순식간에. 근데 그쪽에서 설사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서 중심을 잡고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 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으면 거기 가서 더 큰 일이 있어도 그걸 보면서 그대로 처리를 해요. 아주 침착하게 신고할 건 신고하고 처리할 건 처리하고 집안 식구 아주 우리 보통 보면 내 마음이 그렇게 갔을 때는 사고 났는 사람이 당황하고 불안한데도 그게 화를 내죠. 네, 화를 낸다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는 뭐예요? 몸이 괜찮냐? 다친 데 없느냐? 위로해 놓은 게 더 그 사람한테는 큰일인데 우리는 보통 보면 화를 내요. 그런 데 가서. 네. 그래서 부부가 나중에 막 싸워요. 거기서 차를 끌고 나오지 말라 했는데 끌고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막 자기들끼리 싸워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순서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은 사람을 안정을 시키고 배려를 해주고 그거를 잘 수습하고 난 뒤에 그건 충분히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잘 해보면 그럴 때 진짜 이게 탁 잡아질 때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 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한번 맛보시면 그 희망의 빛이 나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이런 식으로 동요가 없고 요동치지 않구나. 그때 자기를 보면 되게 대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막 이렇게 회오리를 쳐요. 근데 내가 그 중심을 잡고 있는 게 딱 있거든요. 앞에서 마음이 회오리를 쳐도 그 뒤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나를 내가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냥 그 마음은 그렇게 회오리 치게 놀게 놔두는 거예요. 놔두고 내가 계속 나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 그 지켜보는 마음이 대상이 그 마음이 회오리 치는 것을 지켜보는 마음이 그것이 대상이 돼서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주관과 객관이 또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보는 내가 있고 거기에서 소용돌이 치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대상이 돼서 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하면 또 현상적으로 나타난 일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몇 개가 대상이에요. 지켜보는 마음 안에서 또 내 마음 안에서 움직이는 거. 마음 안에서 움직이는 거 말고 그 현상에서 나타나는 움직이는 걸.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몇 개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필터로 걸러지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실질적인 상황으로 다가오지 않거든요. 왜? 실제는 지켜보는 그것이 실제거든요. 이것은 지금 영상으로 나타났다가 지나갈 거거든요. 예. 지금 그 교통사고 났는 것이 영상으로 나타나서 지나갈 거라는 걸 알면 지금 실제는 뭐냐고 딱 보면은 지금 내가 지켜보고 있는 것만 영원히 실제거든요. 그죠? 어떤 일도 여러분이 겪어봤을 때 항상 겪고 지나갔잖아요. 지금까지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변화하는 그 부분에는 마음을 두지 말고 변화하지 않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마치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그 인형 안에 인형 들었고 인형 안에 인형 들었고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 제일 바깥에서 내가 이렇게 지켜보고 계속 그 인형 안에 인형 들은 거 그걸 또 현상으로 보고 또 현상으로 보고 현상으로 보고 이렇게 필터링 되는 거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예. 그러면 저 끝에 지금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멀리서 보면 그냥 아지랭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은 이게 지켜보는 마음이 없으니 그게 확 다가오니까 불났는 것처럼 내 앞으로 바로 다가오잖아요. 이 거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놓으시면 그럴 때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딱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거 일부러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일부러 교통사고를 낼 수는 없고. 근데 그게 나한테 닥쳤을 때 그런 식으로 나한테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내가 공부가 조금 내가 보는 힘이 생겼구나. 아, 아직은 위협하구나. 아, 조금 더 해야 되겠구나.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네. 자기가, 이건 누구한테 말할 수 없어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아무도 자기를 점수 매길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어떤 부분에 점수를 매기는 거지.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 자기 마음 안에 어떤 빛이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네. 매일매일 이렇게 한 주 한 주 보면 탈락탈락 이렇게 이런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유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 한 주 동안 공부를 해도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공부 아니라도. 여기에서도 한마디만 자기에게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게 자꾸 품고 있으면 의문이 올라와요. 희한하게. 의문이. 그러면 마음에 빛이 있다는데 진짜 있는가? 이렇게 진짜 있을까? 예. 그러면 보고 싶다는 생각도 일어날 거고 그럼 자꾸 그게 마음이 그게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그게 내 마음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의문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물음이 던져지지도 않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자기를 잘 한번 생각해보면 일상생활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의문이 없거나 자기 스스로가 자기한테 퀘션 마크를 안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지혜가 있는 부분과 굉장히 상응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물음이 많다라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지혜가 많은 거예요. 그 물음이 없다라는 거는 내가 지혜를 쓸 수 있는 힘이 약한 거예요. 지혜는 다 장착이 돼 있어요. 여러분 내면에 싹 다. 근데 지혜를 보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철학자들도 꾸준하게 자기한테 계속 물어서 그 사유체계가 나온 거예요. 어떤 철학자도. 네. 물론 바깥에 나온 걸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걸 궁극적으로 자기 안에 끌고 가야 되거든요. 끌고 가서 자기 안에서 체득된 바가 나와야 돼요. 사유를 해서 나오든 경험을 해서 나오든 체득을 해서 나오든 생각으로 사유를 해서 생각으로 사유가 나오든 상관없이 그게 일단 자기한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물음에서 나온 답을 내놓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그만큼 사유를 하지 않으면 그걸 보기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그거는 순전히 그 사람 사유체계 안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 현상적으로는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예. 그럼 그렇다 말하면 지금 이 공부도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 사유체계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각자 자기 사유체계가 나와야 돼요. 예. 그럼 내 안에 품고 있으면 그 사유체계와 현상체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기해요. 바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품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되게 궁금했던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TV에 보면 그거하고 비슷한 게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 아니면 책을 볼 때도 그거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 아니면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뭐 얘기를 하는데 그게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나타나요. 예. 내 가까이 나타나요. 내가 물음을 가지고 있으면 볼 수 있게끔, 그걸 이해할 수 있게끔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운동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요. 자기가 훈련을 해서 이 금메달을 따는 게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세하게 하면 그 구장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죠? 미리 검색을 해서 그 구장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까지 다 자기가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경기를 해서 어디에서 단상에 올라가서 어떻게 금메달을 따고 금메달을 땄을 때 어떤 포즈를 취하고 인터뷰를 할 때는 어떤 인터뷰를 하는, 그렇게 자기가 벌써 금메달 땄는 사람처럼 거기서 가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훈련하면서 자기가 시뮬레이션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자기한테 나타나거든요. 그럼 그게 바로 말하자면 빠르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더 길게 가야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 만약 올림픽이 있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간이 한정이 없고 나이 제한이 없고 꾸준하게 한다면 언젠가는 따겠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 경계가 있잖아. 커트라인이 있잖아. 현상은. 근데 그것 아니면 그거 다른 거에서 또 금메달을 따게 돼 있는 거야. 내가 그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에 나와서 또 사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내가 이미지 트레이닝 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 운동을 하면서 금메달 따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도처에 금메달은 그냥 깔려 있는데 내가 그 금메달을 못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한다면 언젠가는 자기가 그 금메달을 원하는 부분에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운동했을 때는 금메달을 못 딴다 하더라도 바깥에 나와서 사업을 했을 때는 금메달을 딸 수 있잖아요. 또 바깥에 나와서 직장을 다녔을 때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상황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하느냐. 네. 그래서 그 처음에 첫 번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가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가짐이. 이제 범죄 심리 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한대요. 네. 그런 식으로 할 때 그게 이제 마치 자기 앞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성성하대요. 그 사람도 그럴 때는 깨어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죠? 근데 우리는 깨어 있는 것을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게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깨어 있는 것을 범죄로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는 사람과 이게 선업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네. 근데 그걸 우리는 깨어있다고 말하지 않죠. 범죄에 쓰고 있대. 그런데 내 안에 그 지혜의 부분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리면 그쪽으로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희한하게. 그래서 뇌는 옳고 그름을 분간을 못해요. 옳고 그름을. 네. 내가 그렇게 하는 대로 뇌는 작동이 하게 되어 있어요. 기능이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뇌를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으로 쓸 것인가, 악업적으로 쓸 것인가, 선업적으로 쓸 것인가,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자기 마음 상태부터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 처음 오시는 분한테는 묻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셔서 어디에 쓸 거냐, 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쓸 거냐, 권력을 위해서 쓸 거냐, 네. 모든 사람들한테 이롭게 쓸 거냐 묻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다 아니라고 하죠. 전 그건 아니고 제 마음이 좀 편안하고 이걸 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근데 자기 민낯을 못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보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이걸 가지고 권력으로 쓰려고 하는 마음, 명예로 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를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도 일단은 여러분한테 그걸 물어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 공부를 밑바탕에 깔고 공부를 할 것인가. 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지금 무기 수출국이 됐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50년 전만 해도 무기도 하나도 없고 70년 전인가 50년 전인가 무기도 하나도 없고 다른 나라에 다 원조해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나라였고 그죠? 6.25 때도 그렇고 예. 그런데 70년 만에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에 어마어마하게 손가락에 꼽히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평화가 왔어요. 평화가 와서 이제는 평화로운가 보다. 무기들 안 만들어도 되고 별로 이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가 보다 해서 다 그걸 맞췄어요. 그래서 나라 자체에서 그 무기를 만드는 거를 축소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옛날에는 이만큼 했다면 그걸 축소시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분단 국가였어요. 우리는 무기를 안 만들 수가 없어요. 언제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휴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안심이 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무기를 북한을 대적해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무기에 대한 생각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네. 그걸 공부에 갖다 대봐요, 여러분. 70년 동안 이 공부를 더 지혜롭게, 더 지혜롭게, 더 지혜롭게, 더 지혜롭게 한다면 우리는 지혜로서의 어마어마한 무기를 지금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냉전 상태가 온 거예요. 70년 만에. 네, 2차 세계대전 지나고 난 뒤 지금 냉전 상태가 왔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이제 허둥대요. 지금 이제 무기도 생산해야 되고, 다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나라에 이제 그런 군수 물자를 만들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동 국가 같은 경우도 우리 무기 만들어 달라, 무기 사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무기가 잘 팔린다라는 것은 다르게 본다면 국제 정세가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럽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주식이 올라가는 것도 방산이 올라가요. 방산은 여러분들이 방산은 뭔지 모르죠. 무기 만드는 기업을 방산이라고 얘기해요. 네. 방산에서 이번에 다들 주식이 올라갔어요. 다들 한국장은 재미가 없다고 해도 방산은 지금 1000%, 500%씩 막 이렇게 막 가고 있어요. 네, 그만큼. 냉전 상태면 앞으로는 그쪽은 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다, AI가 나온다 이러니까 전력 수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AI 이꼬르 전력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는 AI를 가동시킨다 해도 우리가 다 쓸 수가 없어요. 전력량이 더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우리도 그런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좀 해달라. 이제 우리나라 요청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한 500만, 300만 원이니 쓸 수 있는 전력이 지금 남아 도느냐. 그거부터 돼야 되거든요. 이게 반도체는 그냥 떡 가서 만들어주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활용을 해서 쓰려고 하면은 그만큼의 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구축한 나라가 없어요. 네. 그게 다 깔려 있었을 때 이제 반도체가 올라와서 그 전력을 쓰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반도체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모든 걸 비교했을 땐 최강인 거예요. 나라도 크고 인구수도 많고 살림살이도 넉넉한 거에서 반도체가 있는 그와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이렇게 갖고 있어서 세계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질이 다른 거거든요. 질이. 네. 그러면 지금 그런 데는 전력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반도체가 들어가려고 해도, 공장이 들어가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네.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나 일찍 동안 그 원자력이나 수자원이나 이게 풍력 이렇게 에너지를 그렇게 반도체가 이렇게 성행할 수 있게끔 벌써 뭐예요? 밑에 밑작업이 다 돼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거 밑작업 하는데도 수십 년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후진국은 반도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력량이 그만큼 필요하니까. 근데 지금 AI가 와서 전력량이 더 필요한 거예요. 네, 더 많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중동 국가는 이때까지 석유를 팔아서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중동 국가에 비상이 걸린 거야. 왜? 전기차로 다 바꾸니까요. 네, AI로 다 바꾸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 수소차로 다 바꾸니까요. 그럼 이때까지는 석유 팔아갖고 살았다면 앞으로는 석유를 100% 팔았다면 지금 석유로 아무리 많아도 쓸 수 있는 나라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게 중동부가 전부 다 비상에 걸린 거예요, 이제. 왜? 석유 말고 다른 걸 팔아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영원히 행복할 수도 없고, 영원히 불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그 중동 국가를 부러워했어요. 자원이 많아서 잘 사는 나라라고. 네. 근데 우리는 자원도 없고 인력으로 살았고 모든 거 우리가 그게 준비를 하고 살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 준비해 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나라 중동 국가에서도 지금 그 정세가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우리나라 무기를 달라고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성능 면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 공부를 할 때 지혜의 성능이 좋아야 돼요. 지혜의 성능이. 나 혼자만 하는 거는 배터리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죠? 그 조그마한 배터리. 근데 내가 이 공부를 해서 그 지혜의 용량이 넘쳐나야 돼. 넘쳐나야 내가 다 쓰고 내 가족도 쓰고 내가 그 지혜를 세계에 수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 꾸준함과 이 내 공부의 꾸준함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편안할 때 언제나 그 편안하지 않은 그 전쟁이 날 걸 대비해서 꾸준하게 무기를 만드는 거와 내가 편안할 때 꾸준하게 지혜를 쓸 수 있는 힘을 모으는 거예요. 이 똑같아요. 바깥에 지금 사는 삶과 지금 우리 사는 삶이 너무나 한치도 틀리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네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편안할 때, 평화로울 때 얼마나 지혜의 전력량을 모아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유사시에 우리가 이제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좋고 남도 좋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마구마구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공부하기를 강요하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이 쓰고도 남아야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럼 내 하나로 인해서 100명이 행복할 수도 있고 1000명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죠? 부처님 한 분이 공부하셔갖고 지금 지구촌의 70억 인구가 행복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와 똑같듯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혜가 정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장. 네. 여러분들 이게 경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소비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소비의 역사를 우리가 살고 먹고 살고 있는 그 소비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극복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얘기해요. 극복.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모을 때도 돈에 대한 부분이 힘든 게 왜냐하면 돈을 안 쓰는 걸 극복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소비하는 것을 줄이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해서 제대로 잘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소비에서 멀어지고 이쪽으로 돈을 모으는 쪽으로 가까이 갖는 사람은 그걸 극복의 역사를 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극복의 역사를 쓰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투자자가 적고 부자가 적은 거예요. 그럼 뭐야? 보통 사람들 다 경험한다는 게 소비의 역사를만 경험하는 거예요. 극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공부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공부도 우리가 지금 이거 살고 있는 게 만약에 순행이라면 역행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극복하는 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이게 펼쳐져 있는데도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극복의 역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나를 극복하는 역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를 그냥 그 쾌락에 순행하는 역사를 쓰기 때문에, 그게 소비하는 역사거든. 소비하는 역사를 쓰기 때문에 이게 공부하는 사람은 적고 그런 역사가 더 많은 거예요. 중생이 더 많은 거예요. 성인이 적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부처님 초기 경전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부처님 초기 경전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사람 심리에 대해서 말씀해놨는지 진짜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미추에서 볼 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 사는 형태나 패턴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500년 그 전에도 썼는 경에도 이 똑같은 게 있어요. 지금하고 하나도 이게 다른 게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심리를 아주 막 세분화해가 잘게 쪼개놔가지고 아주 미세한 것까지 이렇게 말씀해놨는지, 그런 걸 보면 진짜 놀라울 따름이에요. 놀라울 따름. 그 지금 요즘은 뭐 심리를 한다, 뭐 데이터가 있다, 과학이 발전해서 이렇게 마음을 쪼개놓을 수 있지만,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 심리를 정확하게 이렇게 쪼개놨는지 진짜 기절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신기할 따름이고, 진짜 심신미묘하다. 깊고 깊어서 너무너무 미묘해서 이거나 할 말이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부처님 경전에, 초기 경전에 잃을 수 없는 진정한 재산 7가지 있어요. 7가지 재산, 잃을 수 없는 재산 7가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들으면 다 시큰둥한 말이에요. 내가 널 알고 있는 소리야. 그죠? 근데 이걸 실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재산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요, 한번 봐요. 이 법에 대한 믿음의 재산이에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 법에 대한, 자기가 이 몸이 아니고 이것이 내 몸이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재산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재산. 그게 신심의 재산인 거죠. 그거 하나. 두 번째, 이걸 알아서 내가 부처님과 같은 계율을 지키고 행위를 한다는 그 계의 재산이라는, 계율의 재산이. 두 번째. 별로 재미없죠. 여러분 이 재산 안 갖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양심의 재산이에요. 네 번째 수치심의 재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양심 없는 사람, 수치심 없는 사람 혐오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내 안에 양심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수치심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걸 내가 수치심을 느낀다라는 것은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를 내가 행위를 했을 때. 그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뭔지 모르게 양심에 조금 깨름직하다, 걸린다. 그럼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7가지는 다 개에 해당이 돼요. 또 이 7가지는 모두 다 양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7가지는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 안에 7개가 다 들었어요. 7개 안에 하나가 다 들었고. 이게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이게 불교 경전에는 쫙 깔려 있어요. 이게 이 7가지 재산이. 그리고 5번째는 내가 나를 알아가는 배움의 재산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 언제나 죽을 때까지 나를 알아가고자,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서 그걸 수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번째는 베품의 재산이에요.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재산인 거예요. 왜? 베풀면은 그건 어떻게 부메랑으로 나한테 돌아오거든. 베풀었을 때 돌아오니까 나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베풀어요. 내가 먼저 베풀었기 때문에. 그럼 보살님들이 가는 데마다 언제나 풍족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보면 전부 다 길 위에 서가 있거든요. 집이 없어요. 길 위에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길 위에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배고플 때 누군가가 베풀어 준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내가 잘 자리가 없을 때, 누울 자리가 없을 때 잘 자리를 베풀어 준다는 건 어마어마한 행복이죠. 그죠? 우리가 유목민 생활을 지금 한다고 생각하면 가는 데마다 나를 밥을 주고 재워준다고 생각하면서요. 내가 굳이 재산을 축적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언제나 베풀어 놓으면 세세생생 내가 가는 곳은 언제나 누군가가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베풀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근데 베푸는데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면 이게 못 베풀어요. 그죠? 그게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 베품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철저해야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7째는 이 7가지를 다 통찰할 수 있는 지혜. 그 통찰지가 바로 직관력이에요. 네, 그 여러분 직관력을 얘기할 때는 분명히 통찰력이 딱 있으면 직관력은 무조건 있게 돼 있어요. 네. 이 7가지가 어느 누구도 훔쳐갈 수도 없는 재산이죠. 네. 그리고 이런 7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도둑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너무너무 이게 이러한 재산은 도둑과 함께 하지 않고 싫어하는 상속인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죠? 싫어하는 상속인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왜? 이것은 상속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재산 있으면 싫어하는 자식도 줘야 되고 좋아하는 자식도 줘야 되잖아. 내 싫어하는 쪽 안 주고 싶은데도 그게 안 되잖아. 보여지는 현물이기 때문에. 예. 근데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겠으니까 이 재산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통찰지가 생기면 싫고 좋음도 없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마음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다 나눠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나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거야.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거야. 예. 그런 사기꾼이 내 주위에 들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좋은데 어떡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를 그 오염시키는 근원이 10가지가 있어요. 오염시키는 근원이. 네. 이거하고 딱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딱 묶어져요. 네. 우리를 오염시키는 첫 번째 3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야? 탐진치. 네. 그게 우리를 오염시켜. 그걸 낄레사라고 얘기해요. 오염시켜. 나를 오염시키는. 자, 봐요. 그러면 온통 나는 지금 오염시키는 것만 하고 지금까지 살았는가,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살았는가 한번 보세요. 예, 탐진치 3가지에 4번째 자만. 자만. 그러면 5번째는 사견. 이게 사견은 5번째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제일 위에 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다 사견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잘못된 견해가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처음부터 올바른 견해가 들어갔으면 탐진치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뭔가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탐을 하고 성을 내고 어리석게 살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그 내한테 저장된 게 잘못된 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탐진치를 그대로 태어나면서 탑재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전생에도 나는 사견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지. 진리인 법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걸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의심하는 거. 이 법에 의심하는 거. 이게 맞을까? 틀릴까?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들이 이 공부가 계속 여일하게 되지 않은 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생각 쪽으로 가버리거든요. 네. 생각 쪽으로 가버리고 이걸 계속 의심한단 말이야. 네. 생각의 힘보다 여러분이 커야 이게 의심이 잦아들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전에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생각이 끌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네. 그게 여기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여기 의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밑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해태. 여기에 대한 정진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보는 정진력이 없는 거예요. 해태, 게으르다, 나태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 하면 여러분 조금 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뭔지 모르게 마음이 못하게 계속 하죠. 그게 들뜸이에요. 마음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네, 그게 들뜸이에요. 네. 잠시도 못 앉아 있게 해요. 마음이. 지금 가스 불 안 껐는 것 같은데 너 가스 불 끄러 가봐. 너 문 안 잠근 것 같아.
빨리 문장고로 가. 그럼 어떻게 돼? 아, 갑자기 앉아있는데 오늘 뭐야 말일이네 세금 안 냈네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게 들뜸이에요. 네. 네. 이런 거 계속 마음이 나를 가만히 못 앉아있게 요동을 치게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홉째가 네. 양심 없음. 수치심 예요.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양심도 없나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그런 사람한테 양심이 아직 작동할 만큼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양심 없는 행동을 하고 스스럼 없이 하잖아요. 양심이 숨어 있어요. 안에 발현되지 않았어요. 그게 때가 많이 끼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보통 사람들 같으면 못하는 일을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는 여러분한테 어마어마한 복이고 그게 행운이에요. 네. 왜? 가장 나를 시험할 수 있고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은 그게 탁 쓰거든요. 여러분 양심. 휴지 하나라도 여러분이 바깥에 이렇게 툭 떨어뜨리고 가면 뭔지 모르게 깨름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양심이 바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냥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네. 네. 이 공부가 여러분들은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지금 오늘 한 건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죠? 따로 소재를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여러분이 감사함이 없으면 이 공부가 안 돼요. 이거에 대한 감사. 우리 지금 도처에 있는 이 사소한 부분에 감사함이 없으면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이 공부는 여러분들이 뭔 큰 거를 원하고 큰 체험을 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사소하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에 감사함이 묻어날 때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걷고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감사하고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내 식구한테 말 한마디라도 오늘 부드럽게 한 거에 감사하고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 공부가 디테일하게 익어지지 않아요. 마치 여러분은 이 공부에서 뭔가를 엄청나게 큰 선행을 베풀려고 생각하는데 이 잔잔한 거 아주 사소한 이것이 됐을 때는 큰 거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큰 거는. 네. 여러분들이 마음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마음 쓰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누군가한테 돈을 주는 게 쉬울까요? 지금은 돈 주는 것도 어렵고 마음 주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가장 궁극적으로 보면 어떤 부분에 돈이 내가 많다고 하면 누군가한테 돈은 100만 원 주기는 쉬운데 마음을 주기는 어려워요. 네. 내가 사랑하는 조카가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이 서울대를 못 갔어요. 지방대를 갔어요. 서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조카가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기쁨이 안 나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안 나와. 근데 그 조카한테 입학할 때 쓰라고 돈 100만 원 줄 수 있어. 돈이 많으면 1000만 원도 줄 수 있어. 학비하라고. 그죠? 이런 걸 보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뻐해주고 마음으로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금방 생각하면 마음 주기 뭐 쉽지 뭐 이러잖아요. 그건 디테일하게 되어버리는 분이 들어가 보면 마음은 그렇게 여러분 나누기가 힘들어요. 돈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막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돈보다도 사실은 더 힘들어요. 마음 쓰기가. 마음으로 베풀기가 더 힘들어요. 오죽하면 그래서 무죄칠시가 나왔겠어요. 그죠? 보이지 않는 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보시가 7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거예요. 네. 그게 될 때 여러분이 이 공부가 여러분 속속들이 익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 깊숙하게 뼛속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있었을 때. 네. 오늘 이 한 구절에 어마어마한 뜻이 들어있죠. 네. 그래서 오늘이라도 여러분 이 공부를 하려고 각오만 하면 뇌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미지 트레이닝 하듯이 뇌는 달라지게 돼 있거든. 그러면 6개월 후에 1년 후에 내 뇌는 엄청나게 달라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뇌를 이쪽 공부에 중독시키는 거예요. 이쪽 공부.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걸 이쪽에, 현상으로 가려 하는 걸 이쪽에 중독시키는 거예요. 네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지혜로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선업을 쌓고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이쪽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각자가 상상을 해도 돼요. 상상력으로 한번 해보세요. 재밌잖아요. 예, 예. 어차피 여러분이 상상할 것 같으면 불행한 쪽으로 하지 말고 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만인들한테 좋은 쪽으로 나눌 수 있는 쪽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